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현명한 조언 듣고자 글 올립니다. 결혼한 지 3개월 됐어요. 저희 집은 9호선 종점역이라서 급행 타면 여의도까지 30분 이내로 도착해요. 시동생은 여의도에서 근무하고요. 시댁에서 여의도까지 3번 환승해야 가고 시간도 1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신혼인 저희 집으로 와서 자요. 처음엔 회식하고 지하철 끊길 시간 돼서 왔다더니 빈도수가 잦아지더니 어느 순간 하루 이틀에 한 번꼴로 와요. 월요병 힘들다면서 일요일엔 무조건 와서 자요. 알아서 차려 먹는다고 신경 쓰지 말라는데 이게 저희 집인지 남편과 시동생 집인지 분간이 안 가요. 맞벌이라서 같이 쉬는 날은 일요일 뿐이고 유일하게 같이 놀러 다니던 날이었는데 시동생 올 테니 나가지 말자 해요. 대학 CC로 9년 연애하고 결혼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공대 CC였고 여자가 적은 과였는데 저는 그냥 남자같이 남자들이랑 놀던 여자였어요. 남편은 털털하다고 좋다 했고요. 근데 왜 자기 동생이랑은 친구들하고 못 지내냐고. 저도 시동생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데 연애도 아니고 다가가면 철벽치는 사람하고 어찌 친해지나요? 한두 번도 아니고 본지 5년 됐는데 한결같이 철벽난 기질을 나한테 보여주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철벽 앞에선 더 못 다가가네요. 시동생한테 시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일 있다고 얘기해도 자기 신경 쓰지 말래요. 알아서 먹고 치우고 출근한다고. 남편도 등신인 건지 나랑 둘이 있기 싫은 건지 동생 바보인 건지 저희 집에서 자고 가라고. 인내심 파삭 끊깁니다. 남편한텐 둘만 있자고 수십 번 얘기했지만 안 통해요. 시어머니도 시동생 뒤치다거리 안 해서 좋은 듯 해 보이고요. 시동생은 그냥 저를 없는 취급하고 우리 집에서 살아요. 오지 말래도 그냥 농담 듣는 것처럼 웃어 넘기고요. 진지하게 얘기해도 쿨하게 넘겨요. 미친 여자처럼 소리라도 지를까요? 이혼 충동 처음이에요. 어떻게 해결하죠? 친구는 TV 프로그램 나가서 욕먹이라는데 제 얼굴도 나가는 거라서 못하겠더라고요. 추가. 너무 답답해서 추가로 씁니다. 어제는 시동생이 시댁으로 갔어요. 이때다 싶어서 남편한테 엄청 진지하게 얘기해봤는데 진짜 얘는 답 없는 애더라고요. 한 가족이 됐으면 같이 살 수도 있는 거고 시어머니는 시동생 5을 먹여 살렸다는 얘기를 하고요. 곧 장마 시작인데 시댁에서 여의도까지 다니게 만들 거냐고 하고요. 웃긴 게 지금 집은 남편 직장하고 가까워요. 저 출퇴근 왕복 3시간 다녀도 저런 걱정 해준 적 없어요. 남편 출근 시간이 이른 시간이라서 일부러 남편 직장 근처로 집 구한 거고요. 결정적으로는 저희가 모은 돈이 비슷해서 반반 결혼과 대출을 했는데 자기가 낸 돈의 반의 지분이면 작은 방은 자기 거라고 주장했어요. 유치하게 안방 소유권을 제가 주장했어요. 그래서 간밤에 따로 잤어요. 인사도 없이 먼저 출근하길래 화나서 현관 비밀번호 바꾸고 저도 출근 중이에요. 아마 오늘 밤이 엄청난 고비가 될 것 같아요. 그치만 저도 강경하게 나갈 거예요. 이틀 연속 안 오는 날은 없어서 시동생이 오늘 올 것 같아요. 오늘 혼자 집에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아님 지인을 데려가는 게 나을까요? 근처 사는 여자 사촌 동생 부를 수 있거든요. 조언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시동생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라는데 시동생 여자친구 없고 독신주의 외치고 다닙니다. 앞으로 차 살 계획도 없고 독립할 계획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동생이 저희 집에서 자는 게 우애 넘치고 좋아 보인다고 좋아해요. 두 번째 추가. 오늘 반차 쓰고 집으로 가려고요. 간밤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로 위장약 복용 2주째라 너무 힘들어서요. 비밀번호 바꾼 건 제가 경솔했어요. 가서 다시 원래대로 바꿀 겁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얘기 좀 해보려고요. 2대1로 얘기하는 건데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어제 얘기해보니 안 될 것 같아서 시동생에게 얘기해보려고요. 세 번째 추가. 반차 쓰고 집에서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시동생이 먼저 집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얘기 꺼낼까 고민하다가 댓글에서 좋게 얘기해보라고 하셔서 좋게 얘기 시작했어요. 남동생 생긴 것 같고 좋다. 그렇지만 잦은 빈도로 집에 오면 내가 부담스럽다. 이렇게요. 퇴근 후엔 나도 편하게 쉬고 싶고 형이랑 둘이 시간 보내고 싶다. 주말엔 형이랑 데이트해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난다. 집에 오는 빈도수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내내 핸드폰 게임 하면서 제 시선 피하더니 첫 마디가 뭔 줄 아시나요? 형도 알아요? 였어요. 시동생이 아니라 내연녀랑 얘기하는 기분이었어요. 형한텐 어제 얘기했다고 하니까 대꾸도 안 하고 게임만 하길래 오늘부터 시댁으로 가라 했더니 어휴 이러더니 작은 방 들어가서 안 나왔어요. 한참 뒤에 남편 왔는데 이미 상황 듣고 왔는지 오자마자 저한테 개난리를 쳤어요. 동생이 있어서 더 센 척한 건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난리를 치길래 저도 똑같이 했어요. 동생도 있는데 창피하게 자기한테 덤비냐길래 넌 동생도 있는데 집 들어오자마자 나한테 난리친 건 정상이냐고 했어요. 저더러 집 나가라길래 반반 내고 들어온 집인데 너가 왜 나가라 하냐고 내 돈 내놓으면 나가겠다고 했어요. 말싸움하다가 밀리니깐 웨딩 사진 액자 집어던지고 지 동생이랑 둘이 나갔어요. 집어던진 건 처음인데 9년간 못 봤던 본성인 것 같네요. 결혼 전엔 두 형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결혼하고 나니 둘 사이가 엄청 좋아진 거고요. 떨어져 살아보니 애틋한 형제애가 생겼나 보죠 뭐. 댓글 중에 9년 사귀고 물 흐르듯 결혼한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맞는 말이에요. 시댁에서 30 넘기 전에 결혼하라고 해서 했어요. 첫 남자이자 유일한 남자라서 당연히 얘랑 결혼한다 생각했었고요. 익숙함을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얜 그냥 편해서 나랑 결혼했구나. 집에서 하라니까 한 거구나 생각 드니 자괴감 빠져요. 혼인신고는 예전부터 하자 했는데 남편이 귀찮다고 미뤄서 지금까지 안 했어요. 이혼이랄 게 없는데 이 관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존중받지도 못하는 관계인데 더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이혼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감정이 극으로 치달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갈라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돈도 돌려받아야 하는데 재판하나요? 절차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네 번째 추가. 두 번째 글 쓰고 나서 시동생은 날마다 집에 왔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남편이랑 집 어지럽혀 놓고 치우지도 않았어요. 퇴근했더니 설거지통에 그릇들이 한가득이었고 설거지통에 깨진 맥주컵 조각들을 넣어놨더라고요. 그거 모르고 설거지하다가 고무장갑 뚫고 손 베었고 근처 응급실 가서 꿰맸습니다. 그날 사촌동생 집으로 가서 친정오빠에게 전화해서 상황 얘기했고 오빠가 바로 달려와줬어요. 저희 집 관리사무소에 가서 시동생이 거의 날마다 온 증거로 출입구, 엘리베이터 CCTV 21분을 카피해왔고 웨딩 액자 깨트린 사진, 두 사람이 집안을 난장판 만들어 놓은 사진, 부부 공용 차에 블랙박스 녹음본, 제 명의 신용카드를 시동생이 사용한 사실 등을 수집했어요. 저와 카카오톡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서 5번에 걸쳐 혼인신고 미루는 내용과 시동생이 날마다 오는 걸로 다툰 내용 등을 출력했어요. 회사에 휴가 쓰고 이틀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자료를 모아도 남편이라는 사람이 연락 한 번도 없었어요. 집 나오고 3일째 되는 날 전화 3차례 했지만 안 받길래 카카오톡으로 더 이상 너와 못 살겠다. 재산 분할 준비 중이다. 얘기하니 그제서야 전화가 왔어요. 친정오빠가 사촌동생과 있을 때 남편이 찾아와서 친정오빠 앞에서 머리 숙여 사과하고 우리 부부를 위해 살겠노라고 빌었어요. 한번 속냄새 치고 믿어주기로 하고 다시 집에 들어왔고 시동생은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렇게 2주 정도 좋은 남편이 되어 잘 살았는데 친구를 통해서 남편이 승소율 높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작은 방 컴퓨터에 인터넷 사용 기록을 봤는데 현재 사는 집의 시세, 아파트 명의 바꾸는 법, 사실혼 관계 재산 분할, 이혼 전문 변호사 등 저와 이혼을 준비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물 위에 떠있는 백조처럼 겉으론 평온해 보였던 그 2주 동안 남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저에게 돌리고 이혼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밤 또 말싸움을 하게 되는데 자꾸 제가 화를 내도록 부추기길래 봤더니 녹음 중이더라고요. 정말 질려서 다음날 그 집에서 나왔어요. 오빠네 집에서 머물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위해 소송 준비했어요. 그제야 시부모님이 찾아와서 저희 나무라시며 잘 살라고 시동생 때문에 이혼하는 게 말이 되냐며 혼내셨는데 이미 정이 떨어져서 못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저 몰래 이혼 준비하며 심지어 재산을 자기 명의로 바꾸려던 사람과 어떻게 살겠어요. 그 이후에도 이혼 한 해 못 한 해 설전이 오갔지만 결국 혼인신고도 한 적 없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고 못 이긴다는 거 알더라고요. 법원까지 가면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길어져서 힘들어지니 재산은 저 6, 남편 4로 분할했고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 받는 걸로 끝났어요. 남편에서 전 남편으로 신분 이동했어요. 반반 결혼해서 6대 4면 남는 장사 아니냐고 서류상으로 깨끗하다고 어디 가서 결혼 안 해본 척 하지 말라며 비아냥거리는 시동생은 녹음했고 카톡 메시지는 저장했어요. 혹시 나중에 귀찮게 되면 그때 증거를 쓸 수 있겠다 싶어서 남겨놨어요. 돈을 더 받고 싶진 않았지만 그냥 괘씸해서 1,000만 원 받았어요. 9년 연애하고 결혼 100일 정도 만에 이혼했네요. 아직도 실감이 나질 않아요. 한 달 전 글 쓸 때까지만 해도 제가 진짜 이혼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 정말 사는 게 허무해지네요. 월경을 안 해서 설마 임신일까봐 부랴부랴 병원 갔더니 스트레스 때문에 늦어진 데서 안심하고 왔네요. 모든 게 뒤죽박죽 엉망이에요. 눈 감았다 뜨면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일요일이라 집안에 박혀 있어서 심심해서 후기 써봅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진심 어린 조언과 전 남편 욕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5번째 추가. 후기랍시고 다시 글 쓴 이유는 예전 글에도 많은 분들이 이혼하라는 말이 있었고 원하던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혼하게 된 마당에 그냥 잘했다. 이 한마디 듣고 싶었어요. 회사에도 아직 이혼 소식 못 알렸고 9년 연애하면서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전 남편과도 친구인지라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고 그냥 하소연하고 싶었어요. 2주 동안 사이 좋으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 유지하려다가 이혼 준비한 사실을 알게 되고 뒤통수 맞은 기분 느낀 다음에는 모든 전의를 상실했어요. 법적으로 하면 더 많은 돈 받을 수도 있다지만 그럴 의지마저 사라졌고요. 시동생이던 사람과는 엮이기도 싫고 대꾸하고 싶지도 않아서 별다른 거 안 했어요. 상실감 정말 커요. 허무한 기분도 지속되고 금요일 퇴근 후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검사하고 우울증 약 처방과 상담치료 병행하기로 했어요. 우울증 약은 바로 효과 없다고 몇 달은 먹어야 한대요. 저 같은 아픔 겪으신 모든 분들 힘내시고 다들 화이팅입니다. 2번째 사연입니다. 토요일에 일 터져서 크게 싸우고 지금은 친언니 집에 와 있어요. 저는 작년 5월에 결혼해서 2주 뒤면 결혼 1주년이 돼요. 토요일에 잠깐 일 때문에 거리초에 급하게 다녀올 일이 생겨서 오전에 나갔다가 점심이 조금 지난 후에 집에 들어왔었어요. 미팅하는 동안 신랑이 시누이가 시어머니 반찬 전해주러 잠깐 집에 들렀다고 해서 시누이가 집에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현관에는 분명 신발이 있는데요. 그래서 방에 있나 해서 들어가려다가 거실 쪽에 있는 화장실에서 말소리가 들려서 그쪽 화장실로 갔는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신랑이랑 시누이 웃음소리가 나는데 왜 둘이 화장실에 있는가 했어요. 설마 하면서 화장실 노크하니까 신랑이 당신이야?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 집에 왔다고 거실 화장실에서 뭐하냐고 문을 열었어요. 근데 욕조에 남편이 앉아서 목욕하고 있고 시누이는 서재 의자를 가져다가 화장실에 와서 거기 앉아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싶고 제대로 말도 안 나와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시누이가 언니 오셨냐고 하더라고요. 시누이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신랑한테 당신 뭐 하는 거야? 하니까 목욕하고 있대요. 주말이라서 오랜만에 따뜻한 물에 몸 담그고 있다고요. 둘 다 너무 당당하게 저를 대합니다. 당신 목욕하는데 아가씨는 왜 여기 계시는 거냐고 하니까 시누이가 저더러 그냥 이런저런 얘기 좀 하고 있었다 하네요. 요즘 취업이다 뭐다 해서 고민이 많다고 계속 뭐라 말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게 소름 끼쳐서 그냥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둘도 분위기 파악했는지 나오는 소리 들리고 좀 있다가 밖에서 시누이가 언니 저 갈게요 이러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신랑도 바로 안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 보자마자 애 무한하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그럼 당신 목욕하는 거 아가씨가 보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같이 웃었어야 했냐고 하니까
가족끼리인데 어떠냐고 하네요. 저희 신랑 33살이고 아가씨는 25살이에요. 다 큰 성인 둘이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목욕하는 걸 보고 있나요? 나는 이해가 절대 안 간다. 초등학생 정도일 때는 이해 가는 거지만 당신이나 아가씨가 다 큰 성인들인데 그게 뭐 하는 거냐고 하니까 오히려 절 이상한 여자로 만듭니다. 나중에는 신랑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어떻게 자기 동생이랑 자기 사이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냐고 오히려 화내요. 결국 토요일 낮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대판 싸우고 저는 지금 저희 친언니 집에 와 있어요. 친언니는 독신주의라서 혼자 살고 있고 저한테는 언니이자 제일 친한 친구예요. 엄마 아빠한테 말도 못하고 언니한테 말하니까 언니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당장 제부한테 전화하라고 화냅니다. 신랑은 끝까지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고 오히려 제가 신랑과 아가씨를 나쁘고 더러운 쪽으로 생각했다고 당장 사과하라고 합니다. 사과하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올 생각도 말라고 일요일 오후에 문자 왔었어요. 저는 신랑이 지금 길길이 날뛰고 있는 더러운 쪽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리 남매라지만 다 큰 성인인데 아직까지 서로 목욕하는 걸 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본인이 무슨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처럼 날뛰면서 설마 당신, 나랑 내 동생 사이를 그런 식으로 보는 거냐고 화를 내는 걸로 싸움이 커졌던 겁니다. 저나 언니나 같은 여자니까 사우나를 같이 가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신랑이랑 아가씨가 같이 화장실에서 목욕하는 걸 보는 건 괜찮은 겁니까? 신랑이 목욕할 때 입욕제나 거품이라도 풀어놔서 안 보이는 것도 아니었고 물만 받아서 들어가 있는데 물 안으로 몸이 다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시누이는 화장실에 의자 가지고 와서 앉아서 둘이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오히려 저를 더러운 생각을 가진 여자로 몰아가면서 본인이랑 시누이한테 싹싹 빌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발도 들일 생각하지 말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 저희 신랑이랑은 말이 안 통합니다. 그 상황을 읽으신 모든 분들이 상식 밖의 일이라고 하는데도 신랑은 떳떳하네요. 뭐가 잘못인 건지도 모르고 오히려 저더러 정신 못 차린다고 하는 신랑이랑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점심시간에 이글 링크 보내줬어요. 톡에서 일이 사라지고 꽤 말이 없더니 얼마 뒤에 전화와서 욕부터 합니다. 남편이랑 시누이 둘 다 미친 년놈들 만드니까 속 시원하냐고 당장 글 내리라고 하는데 안 내린다고 했어요. 저더러 본인이랑 시누이한테 싹싹 빌라고 했는데 시누이 데리고 와서 둘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기 전까지는 글 안 내린다고 했어요. 끝까지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 거면 이글 링크 시누이랑 시부모님한테도 보내겠다고 하니까 정신 놓은 년이라고 욕만 늘어놓습니다. 오히려 저더러 이렇게 독한 여자인 줄 알았더라면 결혼 안 했을 거라고 하는데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네요. 이런 또라이 집안인 줄 알았으면 저도 당연히 결혼 안 했을 거라 했습니다. 본인이랑 시누이 얼굴에 먹칠하고 인터넷상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소리를 질러대길래 그럼 제가 쓴 글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말해보라 했어요. 제가 글을 저 유리한 쪽으로 써서 사람들이 당신이랑 아가씨 욕하는 거냐고 하니까 한다는 말이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겪지 못했으니까 저런 반응이라 하네요. 근데 저는 남편이랑 시누이를 오랫동안 봐왔고 둘이 얼마나 사이가 좋은 남배인지 아는데 그걸 이해 못해주고 이런 식으로 더러운 꼴을 보게 해야겠냐 합니다. 댓글 중에 해주신 말씀대로 그럼 당신은 내가 오빠나 남동생이 있다 쳐서 오빠나 남동생이 나 목욕할 때 옆에 의자 끌고 와서 앉아있어도 괜찮다는 거냐고 하니까 여자랑 남자를 그런 식으로 비교하지 말래요. 그리고 저는 지금 나쁜 의도를 가정해서 상황을 만들어서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신랑이랑 시누이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 그냥 둘이 얘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더 이상 말도 안 통하고 열만 뻗쳐서 내일 밤까지 잘 생각해보라 했어요. 내일 밤에도 당신이랑 아가씨는 당당하니 저더러 사과하라는 말을 하면 그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누가 정말 미친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자 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이걸 링크 보내고 남편 지인들한테는 제가 직접 물어본다고 하니까 너야말로 정신줄 제대로 잡고 잘 생각하라고 미친놈 마냥 소리만 지릅니다. 이런 또라이인 줄 모르고 3년이나 좋다고 연애하고 결혼까지 한 제가 한심해져요. 자기 성질 못 이겨서 욕이나 하는 이런 놈인 줄 왜 진작에 몰랐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추가. 며칠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연휴인데도 저희 집 분위기는 최악이 됐네요. 추가 글에서처럼 다음날 저녁까지도 본인과 신우이의 행동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고 제가 미친 여자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시부모님과 신우이에게 글 링크를 보내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통화 후 다음날 점심에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서 저녁에 시댁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도 많이 안 좋으셨고 느낌상 신랑이 뭔가 얘기를 했구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저녁에 시댁으로 퇴근하고 바로 갔어요. 그 전에 신랑에게 전화해봤지만 받지를 않더라고요. 시댁에 도착하니까 시부모님이랑 시누이 있고 신랑도 조금 있다가 들어오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일단은 신랑에게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셔서 저는 신랑이 결국 먼저 이야기를 했구나 하고 시부모님도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까 했어요. 근데 시부모님, 저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셨습니다. 신랑이 시부모님께 제가 말도 안 되는 말을 지어내서 인터넷에 올려서는 사람들이 모두 신랑이랑 시누이를 욕하게 만들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아버님도 들으시고 어이가 없으셨겠지만 그게 다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집에 왔을 때 신랑이 목욕하고 있고 시누이가 옆에서 앉아서 보면서 얘기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시누이랑 신랑이 저더러 부모님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냐고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네요. 시부모님은 저더러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면 남편과 시누이를 상대로 그런 말도 아닌 상황을 만들어내서 인터넷 같은 곳에 올려서 욕을 먹게 하냐고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아버님은 저더러 그런 입에 담지도 못할 천박한 말들을 만들어내서 본인 자식들 마음에 상처 입혔다고 저에게 손찌검까지 하시려 했습니다. 시누이는 저더러 언니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고 어떻게 오빠랑 본인을 상대로 그런 거짓말을 지어내서 인터넷에 올리는 짓을 하냐고 하고 신랑은 저더러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합니다.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 참 쉽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상황 판단도 제대로 안 됐고 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 상황이 무섭기까지 하고 눈물만 나왔어요.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를 거짓말이나 하고 신랑이랑 시누이를 상대로 미친 상상이나 하는 여자로 취급하셔서 그대로 시댁 나왔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시댁 갔다 온 제 상황들은 언니가 결국 저 끌고 친정으로 왔어요. 친정 부모님은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지만 딸 자식 그런 식으로 키우시는 거 아니라는 말까지 들으셨습니다. 결국 전화로 두 분 언성만 높이고 싸우시다가 전화 끊었고요. 저희 부모님이 신랑 당장 데리고 오시라며 전화까지 하셨지만 신랑은 제 전화, 저희 부모님 전화 다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는 당연히 제 편에서 저를 믿어주고 계세요. 오히려 엄마는 마음고생 많았다며 다독여 주시는데 답답합니다. 어제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 그렇게 통화 끝난 후로 시댁 식구들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네요. 저희 부모님은 일단은 쉬라고 하셨고 오늘은 연휴인데도 집 분위기가 무겁네요. 이혼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저는 정말 이 사람이랑 못 살 것 같습니다. 어제 시댁에 불려가서 있었던 상황만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떨릴 정도예요. 화도 나고 답답한 상황에서 여기 다시 글 남겨봅니다. 제가 했던 마음고생들 신랑도 시누이도 겪게 해주고 싶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반반 결혼이고 시가 친정도움 거의 없이 둘이서 힘들기 시작했어요. 집 대출금 갚느라 정말 허리띠 졸라매며 계속 맞벌이 하다가 아이 돌봄과 코로나 문제로 퇴직했어요. 회사 일하느라 아이와 보낸 시간이 없었던지라 남들은 집에 있는 게 힘들다 하지만 쿠키도 굽고 케이크도 굽고 미술도 하며 꽁냥꽁냥 즐겁게 보내고 있었어요. 원래 저희 부부는 아이를 늦게 가질 생각이었어요. 여유가 없었거든요. 허나 시아버지가 아들 종손 타령하시며 종용하셨어요. 그래서 전 미련하게도 봐주시려나 보다 하며 바라시던 손자를 낳았지만 신혼의 애 보느라 여유가 없었던 시부모님들은 제 육아휴직 1년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아이를 봐주지도 않았어요. 복직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8살이 된 지금까지도 신혼의 아이만 자기들 막둥이 마냥 끼고 키우세요. 시누이는 전업주부입니다. 본인들 딸 고생하는 게 싫으시다는데 내가 낳은 내 새끼, 내가 걷어야지 했지만 종종 울컥하는 순간들이 수도 없었어요.
배경을 설명하자면 저의 결혼 얘기가 오갈 쯤에 신우가 혼전 임신을 했어요. 먼저 결혼하느라 저희 결혼이 밀렸고요. 신우 결혼시키면서 시댁에서 집 해주셨어요. 그리고 신우의 아이는 잘못됐고 제가 아이를 가지자 저에게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그러다 곧 아이가 생겨 우리 아이와 2개월 차이였는데 조산하면서 출산이 비슷해졌어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신우를 철부지에 심술이 그득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 이상으로는 오빠 부부, 앞길을 막는 동생 정도로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감정이 좋지 않단 얘기예요. 오늘 저녁밥을 먹으면서 설날 얘기가 나왔는데 시댁은 좋은가라 최소 20명 정도의 친척분들이 오세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얘기에 저와 아이는 가지 않겠다 했고 남편 보고는 갔다가 2주 정도 시가에 머물다 오라고 얘기했어요. 남편은 아들만이라도 데리고 간다 했어요. 종손인데 차례를 빠질 수 있냐 되묻길래 전 어이가 없었어요. 전 남편을 만나고 사랑해서 결혼했으므로 며느리의 도리를 하는 것이지만 내 자식에겐 이 집안의 도리를 지워줄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남편은 저보고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애를 봐주지 않는 시댁이라 도리를 하기 싫은 거냐며 저를 시가덕 보고 살고 싶은 여자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전 재산과 돌봄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대우와 권리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 말했어요. 덧붙여 의무에는 권리가 따르고 받았으면 행하는 것이라 나는 아가씨네 첫째가 도리를 하고 살 줄 알았다고 했어요. 남편은 이제 와서 자기 여동생 애를 봐주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집을 내놓으라 할 수도 없지 않냐며 그건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니 우리만 참고 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난 바라는 것이 없으니 그쪽에서도 우리에게 바라지 않으면 된다고. 아무튼 결혼하고 이렇게 크게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서로 개거품 물고 싸웠네요. 친정은 귀농하셨어요. 남편은 친정에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아요. 제 돈으로 용돈 드리고 홈쇼핑 물건 필요하다시면 제 돈으로 사드리고 어쩌다 한번 내려가면 같이 가고 그런 정도예요. 두 분 다 선생님이셨어서 노는 문제가 없어요. 시간은 한 동네 살아요. 이번 코로나 때에도 신우네 애 봐주는 날에만 신우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같이 봐주셨어요. 그거에 진짜 상처받고 아이도 시가 가면 눈치 봐서 20년 다닌 회사를 꼼목거리 걸고 퇴사했네요. 정말 머리가 터질 정도로 울었어요. 딱히 시집살이는 없으나 종가다 보니 기본적으로 할 일이 있어요. 볼멘소리 없이 했으나 일하는 며느리다 보니 완벽하진 못했죠. 그래도 할 도리는 다 하면서 살았다 생각합니다. 한창 싸우고 아이 방에 들어와 사과하고 같이 누웠는데 이렇게 착하고 귀한 아이 두고서 내가 욕심내고 못된 생각하는 엄마인가 아내인가 그냥 나만 참으면 화목한 건가 내 아들을 도리 안 하는 불효자로 만드는가 하는 생각에 잠이 안 와 글을 올려봅니다. 남편에게 이 글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한 번씩 여기 글을 보면서 댓글들의 현명한 답변들을 받아왔던지라 의견을 나눠 주십사 하고 올립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추가. 답답해서 쓴 글에 너무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의견 주셔서 확인하다가 놀랐네요. 한편 아는 사람이 볼까봐 걱정도 되고요. 지울까 고민하다가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계셔서 추가만 조금 할게요. 종갓집에 관해서는 저희 친정은 제사나 이런 문화 자체가 없어서 몰랐는데 댓글 보고 찾아보니 종가라기보단 손 귀한 집 장손이네요. 몇 대 손 이렇거든요. 친정 지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꼭 도와줘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이런 글이 있어서 조금 씁쓸했어요. 결혼 준비 중에 시가에서 먼저 집을 해주겠다 했었고 새 준 집이라 1년 뒤로 해주겠다 해서 우선 오피스텔을 계약해서 살았어요. 집 들어가는 시점에 친정에서 전세금 절반과 혼수를 해준다고 결국 구두로 약속된 거죠. 근데 본글에 썼듯 신우이가 먼저 결혼하면서 그 집이 신우에게 갔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친정에서 돈 준다고 보태라고 했지만 염치가 없었는지 남편이 한사코 거절했어요. 결국 양가 지원은 없는 게 됐죠. 시가에 한 게 없으니 안 봐주시는 거다. 이건 주관적인 거라 제가 며느리로서 충실했다 안 했다 말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1년에 차례 포함해서 6번의 제사와 김장, 가족 생일 등은 휴가 써가며 수행 잘했습니다. 본글에도 적었듯이 내 남편에게 탑재된 옵션이라 생각했으므로 불만 없이 한 겁니다.
시가 재산을 왜 바라고 사느냐 하는 댓글이 있던데 저것듯 재산 바란 게 아닙니다. 이 집안 제사 4번 중 2번은 두메 산골인 시골에서 지내는데 결혼생활 10년 중 단 한 번도 시누이네는 참석한 적이 없어요. 집안의 푼속인지 고모들이 그리 드글드글한데 누구 하나 손에 물 묻히는 꼴도 못 봤고요. 첫 제사 지낸 후에 차례는 각자 집에서 하고 제사 때는 도우미 이모님 3명 이상 불러주든 고모들 3명 이상 일하든 하라고 해서 조금 편해지긴 했지만 술판 1박 2일 버리는 고모부들 모시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꼬라지를 내 자식에겐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고요. 댓글에 남편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하는 글이 있던데 네 맞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행사마다 고모들이 불러다 왜 니네 엄마 아빠는 너한테 집 안 해줬냐고 하세요. 고모들이 뒤에서 말해서 남편도 부모님한테 말 안 해본 것도 아니죠. 근데 저희 부모님과 시누이 특성상 일단 저 자세로 미안하다, 힘들지, 내가 못나서, 나 때문에로 시작해서 결국 서로 자기들 집 빼준다고 난리로 끝납니다. 그러니 남편도 질려버리죠. 차라리 독하게 굴면서 죽어도 못 해준다고 악을 지르면 믿기라도 할 텐데. 지 부모 동생 거리로 내모는 것 같다고 이간질하는 고모들 만나고 싶지 않다고도 수없이 말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 말 저 말 옮기는 고모님들도 별로고 시가 식구들에 비해 마음이 약하고 바보 같은 남편이 이겨먹지도 못할 거 알아서 내가 나서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는데 더럽고 치사하기도 또 내 돈도 아니라 우리끼리 열심히 살자 하고 열심히 살았네요. 다만 신우 애들은 그렇게 끼고 살면서 우리의 나몰라라 하는 건 울컥울컥 했어요. 긴급 돌봄 하면 되지 왜 관뒀냐 하시던데 아이를 몇 년간 어린이집 1등으로 등원하고 꼴찌로 하원시켰어요. 그래도 아기 때부터 다니던 어린이집은 그나마 선생님들도 이모 같고 좋았는데 학교 가서 시터 이모님이 2번 바뀌는데 둘 다 편찮으셔서 관두신 거고 그중 한 분은 위중하신 병이 있어서 애가 다 알고는 마음에 멍이 들었어요. 코로나로 제가 재택을 한 달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출퇴근하는 일주일 전부터 아이가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문제 행동을 하더라고요. 너무 겁나고 놀라서 상의 끝에 퇴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시가에 있다? 그게 아니었어요. 이 글의 요지는 내 남편이 장손의 자리를 놓지 않는 한 나는 장손 며느리로서 묵묵히 내 일을 하겠으나 내 아들에게는 장손의 무거운 자리를 주지 않겠다는 거지요. 받은 게 있었으면 했을 거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차라리 내가 안 받은 게 도움 안 준 게 다행이다 싶기까지 해요. 절대로 그 치사스러운 자리 안 물려줄 거거든요. 글을 올리고 남편은 계속 눈치를 보는 중입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간 적은 처음이라 당황한 기색이고요. 지난 추석에 앞으로 차례는 안 지내겠다 선언한 상태인데 이번에도 지내겠다 하시면 뭉뚱그려 말씀드려보려고요. 대충 알겠다 하고 넘어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그냥 해버리는 분들이라 이번 설에도 지내자고 하실 것 같네요. 댓글들 보니 알고는 있었는데 한 대 맞은 듯이 나의 답답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고 딸만 가지신 친정 부모님은 시집간 딸이 집안의 분란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길 원치 않으셔서 늘 저를 단속시키셔서 그저 참고만 살았는데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이것저것 나눠볼까 합니다. 깊은 생각들을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글이 답답한 일상에 더 답답함을 전했을까 괜히 죄송한 마음이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4번째 사연입니다. 전 33살, 남편 34살입니다. 둘 다 어리지 않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공기업에 다니는데 직종상 여초인 곳이라서 20대 후반, 그리고 남편 또래의 여성 동료들이 많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인 밑반찬이 없다거나 빨래를 제깍제깍 안 하면 늘 하는 말이 내가 아는 여자들 중에서 네가 가장 떨어진다. 우리 동료 중에는 맞벌이 하면서도 집안일, 육아 완벽하게 다 하고 직장생활도 잘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넌 왜 못하냐? 라고 말합니다. 저는 야근이 많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어서 연봉은 남편하고 비슷하지만 퇴근이 기본 9시, 10시예요. 그래도 남편은 밥을 안 먹고 기다립니다. 본인은 저녁에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식탁 받는 게 평생 꿈이었대요. 제가 퇴근하고 자정 넘어서까지 부엌에 서서 밑반찬이고 국이고 끓여놓고 저녁에 데워 먹으라고 해도 안 먹습니다.
제가 와서 차리고 끓여줘야 먹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원망이 장난이 아닙니다. 고되게 일하고 돌아오면 볼멘 소리부터 들어야 되죠. 네가 야근하고 늦게 오는 바람에 내가 지금 굶고 있다 이거죠. 내가 놀고 오는 게 아니라 일 때문에 그런다. 양해 좀 해달라라고 말하면 제가 무능하고 일할 줄 몰라서 야근을 한다고 합니다. 대체 왜 야근을 하는지 본인은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한밤중에 빨래 돌리면 다른 집에 민폐라 주말에 몰아서 빨래를 하는데 아침마다 입으로 넣다고 한숨을 푹푹 쉽니다. 여자가 게으르니까 되는 게 없대요. 시어머니께서는 집안일 100% 혼자 다 하시면서 평생 직장 생활 하신 슈퍼우먼이신데 여자가 부지런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게을러서 못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본 좀 받으래요. 지금 결혼한 지 1년째고 임신은 안 한 상태인데 이 상태로 임신하면 육아도 다 제 차지가 될 게 뻔합니다. 그래서 계속 피임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며칠 전에 저녁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계속 피임할 거면 이혼을 하자고 임신을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결정을 하래요. 애도 안 낳을 거면서 남의 집 대 끊지 말고 사라지라고 합니다. 대화로 해결하려고 해도 여자는 맞벌이 필수와 집안일도 전담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머리에 꽉 박혀 있어서 애초에 말이 안 통해요. 결혼 전에는 맞벌이는 필수지만 집안일은 반반하자고 했었어요. 결혼 전에는 왜 그렇게 말했냐고 하면 딱 잡아뗍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고민하다가 친정 어머니께 가서 말씀드렸는데 너는 그런 결혼을 왜 했냐? 1년 만에 이혼할 거면 왜 결혼했냐고 욕만 실컷 듣고 왔습니다. 제가 한 결혼이니 제가 평생 책임지라네요. 친정에 와서 죽는 소리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혼자서 짊어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은 안 된다네요.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남자라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며 제가 별나다고 합니다. 울면서 친정집 나서는 제 뒤에다 대고 집안 청소 깔끔하게 해. 여자가 집안일 제대로 못하면 무시당하고 살아. 라고 나름 충고랍시고 한마디 하시는데 듣는 순간 아, 친정도 내가 쉴 곳이 아니구나 라고 절감했습니다. 저는 1년밖에 안 살았지만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데 게다가 남편은 이혼하자는 말 입에 달고 사는데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폭발 직전이지만 남편 입장에서도 게을러 빠져서 해야 할 것도 제대로 안 하는 개념 없는 마누라인 제가 불만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루는 하도 심하게 말을 하길래 좋게 말해도 될 걸 왜 그렇게 말하냐 하니 본인이 저에게 불만사항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좋게 말이 안 나간대요. 정말 이혼하고 친정하고도 연을 끊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여자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제가 유난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 저는 경북에서 컸고 대학을 부산에서 다녔습니다. 직장을 서울에서 잡아서 서울 생활 몇 년 했지만 직장 동료들과 사적으로 친해지지 않는 타입이라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지만 딱히 하소연할 때도 없고 직장 동료들이나 잘 모르는 지인들에게 집안 얘기 해봤자 다 제 허물이라고 생각하고 일절 안 했습니다. 여기에 글 쓰니까 다들 답변 달아주시고 남편에게 너무 기죽어 살 필요 없다고 하셔서 용기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한테 하소연한다고 생각하고 몇 자 더 쓸게요. 오늘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오는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는 너무 화가 뻗쳐서 막말을 했는데 미안하다. 네가 살기 힘들면 이혼해라. 아직 애도 없는데 걱정 말고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굉장히 신경질적인 성격이라 아마 제가 1년 만에 이혼 어쩌고 하니까 화가 나서 소리 질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보수적인 분인 건 변함이 없고요. 아마 지금 말은 그렇게 해도 이혼한다 혹은 다른 잡음이 난다 싶으면 또 폭언을 퍼부을 게 분명합니다. 저 잘할 때도 내내 그랬으니까요. 친정 어머니에게는 사실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두가 길어졌네요. 이 이야기를 쓰려는 게 아니고 오늘 밤에 남편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 월요일이고 해서 주말에 천천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전화 받고 약간 용기가 났던 게 사실입니다. 11시쯤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기다리고 있더군요. 밥 다 차려주고 먹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기분이나 사정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끊고 막말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다 듣더군요.
다 듣더니 제가 솔직하게 심정을 말하니까 본인도 까놓고 말한다고 합니다. 일단 본인은 직업도 좋은 편이고 인물도 좋으니 어떤 여자든지 고를 수 있었다. 그런데 너를 택한 이유는 네가 웃 어른들에게 공손하고 차분한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조도 잘하고 솔직히 말해서 결혼 후에 내 말도 잘 수용해 줄 줄 알았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너무 다르니까 점점 더 정이 떨어지고 솔직히 지금은 그냥 의리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지 여자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손발이 없어서 집안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결혼 전에 어머니를 노상 도와서 집안일 해서 잘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도왔던 이유는 어머니가 집안일이면 집안일, 회사면 회사, 늘 철저하고 치열하게 일하시고 가족에게 헌신하려는 태도셨기 때문에 자신의 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왔대요. 한마디로 제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서 괘씸해서 안 도왔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어떤 거냐고 물어보니 회사에서는 최대한 요령껏 일해서 야근을 하지 않고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한다. 그리고 저녁에 칼퇴근을 해서 집을 치우고 빨래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남편을 맞는다. 새벽에는 5시 반쯤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깔끔하게 화장도 하고 틈틈이 화장실 청소도 좀 하고 제가 저렇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면 쓰레기 정도는 본인이 버려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1년 동안 몸무게가 좀 는 것 같다면서 저녁에 퇴근해서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든가 아니면 점심을 10분 만에 먹고 나머지 40분 동안 회사 주변을 빠르게 걸으면서 운동을 해야지 왜 몸을 방치하냐고 합니다. 저 결혼하고 3kg 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참겠대요. 제가 밥을 늦게 먹어서 10분 안에 못 먹는다 하니 그런 부분 때문에 저에게 정이 떨어진다면서 화를 냅니다. 왜 자신의 최선을 다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고 방만하게 사냐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당신 기준이고 나는 야근이 많은 직업인 만큼 집에 돌아오면 내 밥도 안 챙겨 먹고 바로 씻고 눕고 싶다. 본인 밥을 스스로 챙겨 먹었으면 하는 게 임무를 소홀히 하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심지어 음식도 미리 만들어 놓지 않냐 라고 말했고 그 이유는 또 그냥 평소 싸우는 내용의 반복이었습니다. 방만하고 노력이 없고 게으르고 요령만 피운다는 말을 20번 정도는 들은 것 같네요. 남편은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하고 여자가 부지런하면 집안일과 회사 일을 병행하면서 외모도 잘 가꿀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을 거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커왔으니 이제 와서 제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한참 말하던 남편은 본인도 기운이 딸리고 힘들고 짜증이 났는지 제 꼴도 보기 싫으니 시댁 가서 잔다고 하고 나가버렸네요. 저희는 시댁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 지금 시간에 가면 시부모님이 분명 걱정하실 텐데도 저러고 가버립니다. 싸운 거 알게 되실 텐데 뭐 또 좋은 소린 안 나오겠지요. 그냥 여러 가지 상념이 들고 애초에 남편과의 만남 자체가 잘못되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얌전하고 차분한 성격이고 우더른을 공경해서 결혼했다는 남자와 더 이상 할 말도 없고요. 솔직히 직장 여자 동료들이랑 수시로 히히덕거리는 카톡을 하고 숨기기는커녕 절 보여주면서 자신이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몇 번이나 어필을 하는 남편. 이제는 저도 버티기 힘듭니다. 저랑 이혼하고 본인 맘에 쏙 드는 여자 다시 골라서 새 장가가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 솔직히 이젠 남자에게 질려서 다시 결혼은커녕 연애 생각도 안 들 것 같네요. 생각할 여력도 없고요. 다음 주에 바로 휴가 내서 이혼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 결정이 옳은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글 올리고 난 뒤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아예 정리 자체가 안 돼서 올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휴가를 내서 혼자 방 안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대충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정리할 겸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남편하고 심하게 언쟁하고 다음 주 주말쯤 제가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남편은 진짜 말을 잘해요. 제가 듣다가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잘합니다.
그런 남편과의 대화에서 늘 자괴감과 고통만 받았기 때문에 저는 길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그리 두질 않거든요. 남편은 육하 원칙과 이야기의 외면적 뜻, 내면적 함의까지 다 파헤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우리 서로 잘 맞지도 않고 무엇보다 당신이 요구하는 사항을 내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했으면 한다 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쥐어짜는 목소리로 그러니까 네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지 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인정한다. 합리성 여부를 떠나서 네가 나에게 요구하는 걸 못 채워주고 있고 앞으로도 못 채울 게 사실이니 이제 그만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난 네가 그 말 하기를 바랬다 라고 하더군요. 이혼하자고 하길 바랬다고 하니까 제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에게 잘못한다는 걸 인정하길 바랬다고 합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제가 야근 때문에 저녁밥을 못 해주면 저녁 못 해줘서 미안해 라고 말하지 않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반찬이랑 밥 해놨으니까 직접 네가 차려 먹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본인 생각에는 그거 미안해야 하는 것인데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대요. 나머지도 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집안일, 며느리 노릇, 남편 뒷바라지는 다 아내의 몫인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돈을 버니까 덜해도 된다는 식의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싫었다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그 모든 게 여자 일이란 건 내가 집안일을 전업으로 할 때 이야기야. 같이 일해서 돈을 버니까 내가 100% 케어해주지 못하는 걸 미안하게 생각할 건 없다고 봐 라고 하니까 바로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대요. 없는 집에 시집 와서 남자 외벌이로 살기에 뻔히 힘든 사정을 알면서 우리 둘을 위해 맞벌이를 하는 것인데 마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우리 둘 모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남편의 무능 때문에 일하는 것으로 치환되어 버리고 그걸 핑계로 아내의 소임을 다 하지 않으려는 신부가 고약하다는 거죠. 저는 그제야 남편이 왜 그렇게 매번 저에게 화를 내고 게으르고 방만하다고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돈이 없어서 맞벌이를 해야 하는 건 결혼 전에 이미 양해, 합의된 사항이니 그걸 가지고 가사를 나눠서 하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근이 없는 파트타임 일로 직종을 바꾸고 집안일을 하겠다 했을 때는 왜 반대했냐고 물으니 파트타임으로 100을 벌겠냐, 200을 벌겠냐며 원래 벌던 돈과 비슷하거나 더 벌 자신이 있으면 몰라도 왜 돈을 줄이려고 하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무능해서 야근하는 것을 가지고 가사 일을 못한다고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애초에 이 남자의 머릿속에서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의 공식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당 없는 야근 철야에 고객사 담당자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해도 동종업계에서 그나마 연봉 많이 준다는 지금 회사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 모두 우리 부부의 경제적인 사정을 조금이나마 낫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남편은 그것은 여자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네요. 돈을 더 벌려고 노력하고 아둥바둥 하는 것은 남자의 일이고 여자는 어떻게 하면 회사 일을 집안일에 피해가 가지 않게 조절할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의 사정에 제가 돈을 덜 버는 것도 안 되고요. 버는 돈은 지금이 최하향선이고 지금 벌이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회사 일을 하지 말라는 게 남편의 요구였네요. 남자와 여자는 애초에 동등할 수가 없고 우월이 있지는 않지만 아예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문화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분명 남편이 집안일을 돕겠다는 이야기를 한 걸 기억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안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회사 일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줄 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해준다는 소리였다고 여기까지 듣고 나자 너무 지쳐서 더 이상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지도하는 코치나 선생님, 부모님, 상사 등과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배우자와 살고 싶었던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남편의 입장은 현대의 성관념과 너무나도 다르지만 본인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을 거였고요. 결국 저는 이혼을 하자고 확실하게 다시 말했고
시부모님께는 당신이 가서 말씀드리고 친정에는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어떻게 이혼 소리를 꺼낼 수 있냐고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이혼 소리를 꺼낸 것은 어떻게든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어서 강한 자극을 주려고 한 것이고 진심이 아니며 따라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저는 진심으로 이혼하려고 하는 것이니 잘못했다고 합니다. 줄줄 쓰다 보니 제 하소연이 너무 길었네요. 그냥 제가 남자를 잘 못 봐서 저와 너무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살아나가려고 했던 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좋은 소리는 못 들었으나 격가지 이야기 같으니 이 부분은 그냥 줄일게요. 저와 남편의 이야기로도 이미 정말 긴 글이 되어버려서 저번 주말에 이혼을 끝까지 반대하면 이혼 소송을 할 것이다. 당신이 나에게 폭언을 하고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 대해서 관련 문자, 메일 등이 있다. 내가 마음이 확고하니 이제 포기해라 라고 말해놓았습니다. 전화는 녹음을 안 해놔서 없네요. 여러분도 결혼 전에 나이 찼다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남편의 가치관과 인생관, 성격 등을 정확히 검증해 보시고 결혼하세요. 제가 그 부분이 부족하여 오늘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추가. 글 쓰고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 이혼은 안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별거 상태고요. 사이다를 바랬던 분은 죄송합니다. 일단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자면 이혼 얘기 나오고부터는 저는 회사 일에 더욱 집중하고 집안일은 거의 안 했습니다. 남편은 뭐 거품 물고 거의 넘어가죠. 일단 집에 딱 들어설 때부터 엄청 열받아 있습니다. 집안 꼴이 어수선하고 저녁도 안 만들어져 있다고 빡쳐하는 거죠. 저는 그냥 퇴근하면서 저 먹을 거 포장해 오거나 먹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한 달 가까이 하고 포장해 온 포장지도 재활용 모으는 통에다 씻어서 쌓아 놓을 뿐 버리지 않았거든요. 참다 못한 남편은 그 통을 막 걷어차고 재활용 쓰레기 사방에 날아다니고 그러더니 싱크대에서 쥐 나오게 생겼다고 소리를 지르고 거의 발작을 하는데 저는 집에서 음식 해먹은 적이 없으니 당신이 해먹은 건 치우고 설거지를 하라고 하고 안 했습니다. 집은 점점 거지꼴이 되어가고 밥솥에 남은 찬밥은 아무도 치우지 않아서 곰팡이가 났더군요. 물론 안 치우고 바로 닫았습니다. 이 지경이 되고 나니까 저는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남편이 굉장히 흔쾌히 헤어져 줄 줄 알았는데 네가 나 버리고 가면 뭐 잘 될 줄 아냐? 그나마 나니까 너 받아주고 참아주고 사는 거다. 네가 언제까지 젊고 예쁜 줄 아냐? 살도 찌고 인물도 타고나길 못나서 애초에 글러먹었다 하는 식으로 지속적인 비하와 폭언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 사람들이 다들 평균 이하로 못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혼 절차 밟는 것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이고요. 말이라도 예쁘게 하면 생각이라도 다시 해보겠는데 곧 죽어도 자기 아쉬운 소리는 안 해요. 잘못했다는 말도 물론 없고요. 그리고 이혼한다고 하니까 시부모님께서 절 잡으시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남편이 성격이 별나다는 걸 아셨다고. 아내 힘들게 할 거 알았는데 아들 장가 보내고 싶은 욕심에 결혼한다는 거 그냥 뒀다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아들도 안 하는 사과를 시어머니께서 하시니 참 솔직히 아들 잘못 키우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생 회사 일에 집안일, 육아까지 도맡아서 환갑에 벌써 허리가 굽어가기 시작하시는 그분을 차마 외면하질 못하겠더군요. 제가 참 무른 인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러니까 당하고 살았구나 싶습니다. 스스로도요. 하지만 남편 얼굴은 진짜 보기가 싫었습니다. 제가 더 많은 돈을 보태서 마련한 집이라서 제가 나가기도 싫었고요. 어느 날 남편이 집꼴이 너무 더러워서 병 걸릴 것 같아서 집에 오기 싫다길래 잘 됐다 싶어서 그럼 나가 살라고 했어요. 남편은 시댁에 갔고요. 시부모님이 전화 오셔서 둘이 좀 떨어져서 생각해보라고 남편은 시댁에서 데리고 있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지금 2개월이 넘게 흘렀습니다. 설 때 시댁에 갔더니 남편은 없더라고요. 시댁에서는 그냥 회사 일 때문에 나갔다고 하는데 그 회사는 평일에도 출장 안 보내는데 설 때 어디 보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서 밤새 안 들어오는 거든지 여자를 만나서 안 들어오는 거든지
전 좋습니다. 가출도 남편이 먼저 한 거고 여자가 생기면 그건 그것대로 좋다고 생각해요. 전 놓아주겠죠. 집은 내놓은 상태고요. 이 집 팔리면 바로 각자 냈던 돈 나눠가지고 협의 이혼할 생각입니다. 남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도 여자 생기면 마음이 바뀔 거라고 보고요. 여자 엄청 좋아해서 분명 금방 생길 거예요. 안 되면 올해 안에 소송 이혼 가야죠 뭐. 남편 없으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매 끼니 챙길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회사 일도 잘 되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결혼을 애초에 왜 했나 싶을 정도네요. 나이에 쫓겨 결혼한 게 이렇게 제 인생의 걸림돌이 될 줄은 몰랐네요. 그나마 애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네 번째 추가. 제 소식 궁금해하실 분 있을 것 같아 소식 남깁니다. 남편과 협의 이혼했습니다. 전에 쓴 글은 올해까지는 그래도 두고 보자 식으로 생각하고 올렸는데 정말 그 이후 단 몇 달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엄청 참고 살았어서 그런지 저도 그러한 상태고 남편도 최근에 안 거지만 새 여자 생겼어요. 22살 대학생인데 시어머니께 들으니 대학 학비 남은 거 다 대주고 대학원도 자기가 보내줄 거라면서 남편이 아주 난리랍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분 너무 어리고 철도 없는 것 같다고 싫어하시던데 남편이 좋아하면 결국 결혼하겠죠. 처음에 저 붙잡던 남편도 저런 사정으로 자기가 몸이 달아 빨리 이혼하고 싶어서 난리더군요. 근데 22살 대학생네 집에서는 결혼을 극렬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결혼할 것 같긴 한데 고소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졸렬한 거겠죠.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 와서 친구도 없고 마음 붙일 데도 없었는데 판에서 글 쓰고 큰 위로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집은 이혼 전에 정리해서 저희가 돈 낸 만큼 나눠 가졌습니다. 그동안 500 정도 올랐던데 남편이 달란 말은 없더군요. 집안 살림들은 괜찮은 건 중고나라에 내놓고 나머지는 중고 물품 매매하는 업체에 넘기고 이도저도 아닌 건 버렸습니다. 물건이 새 거라서 그런지 중고나라에 내놓은 건 일주일 만에 다 팔렸네요. 이혼 후에는 혼자 살긴 하지만 결혼했을 때 썼던 가구나 집기를 쓰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자꾸 생각날 것 같아서요. 친정에 가면 어머니가 자꾸 우시고 이제 어떡하냐고 그러셔서 이번 추석도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참 힘드네요.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다른 분들은 시엄마 때문에 고부 갈등이 많다던데 전 시아빠 때문에 화병이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결혼 4년 차에 두 돌 된 딸내미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어제 시댁 제사였는데 시아빠 때문에 또 화병이 나서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 중입니다. 제가 오버하는 건지 의견 좀 주세요. 현재 시아빠랑 4개월째 대화가 없습니다. 올 초에 시아빠가 저한테 삐진 게 있는데 그 이후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삐진 이유를 얘기하자면 제가 아버님한테 큰 소리를 쳤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큰 소리 쳤다는 것도 단 한마디. 아버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그 전에 아버님의 어떠한 행동이 있었고 저도 참고 참다 폭발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한테 말을 안 하시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시는 거죠. 근데 남편이 물어보면 화난 거 없대요. 근데 절 투명인간 취급하시는 건 계속되고요. 저희 시댁은 제사가 6번인데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 저번 제사 때 아버님이 술에 엄청 취하시더니 절 붙잡고 이런저런 얘기 하시길래 아, 이제 풀렸나 보다 생각했는데 어제 제사 땐 다시 예전처럼 낮부터 두더라기 데리고 전 부치느라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었어서 배고파서 저녁에 다른 친척분들 오시기 전에 김치 부친 게 좀 부쳐 먹어볼까 해서 시엄마한테 물어봤고 먹으라고 해서 부치고 먹으려고 했어요. 원래 시엄마가 제사 때 친척들 따로 먹이신다고 김치 부침개를 항상 반죽해 놓으십니다. 반죽해 놓은 부침개 올리고 시아빠한테 드실 거냐고 물어보니 역시 바로 시아빠 면전에 대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제서야 안 먹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한참 붙이고 있는데 시아빠 한다는 말이 갑자기 이게 무슨 냄새야? 기름 냄새 나잖아. 늦게 하니까 창문 다 열어. 라는 겁니다. 완전 어이가 없어서. 배고파서 부침개 먹겠다는 게 큰 죄가 된 듯냥. 낮에 하루 종일 전 부쳤는데 말이죠. 그래도 참고 부침개 다 부치고 그래도 드셔보라니까 시엄마가 대신 그냥 너만 먹으라고 해서 먹고 있는데 시엄마가 갑자기 기침을 하는 거예요. 김치 부침개가 좀 매웠거든요.
그러더니 시아빠 하는 말이 지금 부침개 때문에 네 엄마 기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십니다. 이거 저 대놓고 디스하는 거 아닌가요? 시엄마가 무슨 소리냐고 아니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순간 내가 이 집에서 이런 대접 받아가며 있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눈물이 핑 도는데 그 상황에서 울면 분위기 또 이상해지고 곧 친척들도 올 텐데 싶은 마음에 등신같이 꾹 참았네요. 얼굴도 모르는 시댁어른 제사 지낸다고 낮부터 전부치고 일하고 있는 내가 부침개 하나도 못 먹나 싶어 어이가 없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 집에서 내가 이런 취급 받아야 하나 싶고 제사 다 보내고 집에 와서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아버님한테 쌓인 게 많아요. 간략하게 몇 가지 사건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결혼 시 시댁에서 위아래층 살자고 요구했어요. 강요는 아니었지만 말을 꺼낸 이상 반강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 네가 더 이쁨 받을 거다라는 지금 생각하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했고 그 말에 전 홀라당 넘어가서 10평도 안 되는 코딱지만한 방 2개짜리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지냈고 결혼 당시에 5천만 원이었던 신혼집은 수리를 하면서 7천만 원으로 값이 올랐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는 나중에 분가를 하면 5천만 원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분가할 때 보니 집 수리를 한 덕분에 7천만 원으로 올랐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집 수리를 시댁에서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카드론 대출 받아서 한 거였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대출받고 난 후 저한테 통보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집에서 돈돈거려서 본인이 그냥 대출받아서 집 수리하겠다고. 어이없었지만 저도 그때 당시 1천만 원 정도 대출받아가야 되는 상황이라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사할 때 저희가 대출받고 수리해서 집값이 2천만 원 더 올랐는데도 5천만 원만 주시는 겁니다. 뭐 말로는 당시 시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목돈이 필요하다고요. 일단은 5천만 가져가라고 하시고는 아직까지 그냥 입 닫고 계십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다가도 이 사건은 아버님이 저 화딱지 나게 할 때마다 두고두고 생각이 납니다. 두 번째, 난 캐러 필요 없는데 결혼 당시에 예물 관련해서 최소한만 하자고 얘기한 상태였지만 시엄마가 저한테 캐럿을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전 솔직히 이런 보석에 관심도 없고 그냥 결혼 반지랑 다이아도 굳이 한다면 반지만 3부 정도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엄마가 무조건 캐럿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 그 당시 시댁에서 절 이쁘게 봐서 좋은 걸 해주고 싶으셔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계속 괜찮다고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캐럿을 받았으니 남편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계보단 자긴 금목걸이가 받고 싶다고 해서 20돈 해줬습니다. 결국 간소하게 하자는 건 어디로 가고 없는 형편에 예물만 현란하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저한테 해준 캐럿이 시댁에서 해준 게 아니라 남편이 해준 거랍니다. 시엄마가 저한테 캐럿은 해줘야겠는데 돈이 없으니 남편한테 한 달에 얼마씩 모아서 그 돈으로 해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시엄마가 저한테 캐럿을 해주고 싶었던 이유가 제가 이뻐서가 아니라 본인 친구들이 며느리한테 다 캐럿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꿀리기 싫어서 굳이 제가 싫다는데도 해줬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결혼 후에 알게 되었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결혼 후 임신 5, 6개월 때입니다. 시아빠가 하는 일에 고사를 지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남편은 그날 약속이 미리 잡혀 있었고 전 고사 지낸다는 것도 당일날 알았습니다. 그래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남편한테 물어봤지만 자기가 여태까지 아빠 고사 지내봤어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안 가도 된다길래 저희는 원래 일정 소화하고 집에 와서 인사드리러 갔는데 시아빠가 며느리와 아들이 고사 지내는데 안 와서 화난 겁니다. 아니 저한테는 직접 오라는 말도 없었고 다 남편 통해서 얘기해놓고 원망은 저한테 돌아옵니다. 솔직히 임신한 며느리가 공사 현장에 고사 지내는데 가서 뭐 하나요? 멀뚱멀뚱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그날 안 갔다고 온갖 원망이 남편이 아닌 저한테 오는 겁니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얘기까지 나오는데 임신한 며느리한테 그게 할 소린가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건가요? 며느리한테는 고사 얘기 일절 안 하고 본인 아들이 안 가겠다는 걸 저보고 무슨 수로 그러면서 가정교육 얘기를 하나요? 처음으로 임신한 상태로 시댁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네 번째, 자기 딸이 남편 벌어먹이는 건 안쓰럽고 며느리가 자기 아들 벌어먹이는 건 당연하다? 시누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백수입니다. 얼마 전에 취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할 때 시누이 시댁에서 2억짜리 집 해왔습니다. 당장 아기가 급한 것도 아니라 시누이 혼자 벌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근데 항상 본인 딸 고생한다고 안쓰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사위를 취직시킬까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반면 저희는 빚이 1억이 넘습니다. 분가하면서 생긴 빚, 올 초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둘 상황이었습니다. 오로지 저 혼자 육아, 살림, 경제적인 부분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렇게 맡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십니다.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섭섭한 건 섭섭하네요. 다섯 번째, 맞벌이 하겠다고 제 딸을 부탁드렸습니다. 일주일에 3일만 맡아주시면 됐는데 시어머니가 흔쾌히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너무 감사했고 싫다고 하셔도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봐주시겠다고 해서 이력서 쓰고 면접 보고 바로 취업이 됐습니다. 취업하고 2주 후에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장 회사 그만두고 애나 보라고 하십니다. 애는 엄마가 키우는 게 맞다면서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애 키우는 게 힘드시면 그냥 어린이집에 맡기겠다 이랬더니 안 된다고 하십니다. 어린이집은 못 믿는다며 어이가 없는 게 처음 취직하기 전에 부탁드릴 땐 아무 말 없다가 2주 만에 그만두라는 것도 그렇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안 된다 그러고 무조건 제가 일을 그만두고 애를 보라는 겁니다. 이때 완전 강제였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고집 부렸습니다. 결국은 아기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지금 저는 계속 일을 하지만 제일 어이가 없었고 화가 난 경우였습니다. 일하는 게 무슨 장난인가요? 취업했다가 그만두었다가 그렇게 쉽게 말 한마디면 되는 건가요? 그 밖의 일들이 너무 많지만 점점 시아빠한테 쌓여만 가는데 확 풀어내려고 해도 남편은 그래도 어른이니까 아랫사람이 참아야 한다 이런 소리만 합니다. 화병으로 제 속이 문들어가기 전에 이혼하는 게 답 아닌가요? 제가 오버하는 건가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